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제가 전에 조조 관련 밈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적게 달아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각 부마다 한 개씩 뽑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시청자분이 언급해주신 스피드웨건 밈이 있겠네요. 스피드웨건은 전형적인 악인에서 주인공에게 감해되어서 선역으로 돌아선 포지션으로 그가 밈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설명충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작품 내에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설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캐릭터 한 명을 내세워서 주저리 설명을 하면 대다수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텐데요. 그러나 스피드웨건은 컨셉부터가 설명적인 컨셉으로 오히려 대놓고 주저리 설명을 하는 데다가 그것도 성우의 열연으로 목소리가 귀에 잘 박히니 짜치는 것이 아닌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쉬워졌다 라는 장점이 생긴 것이죠. 자신의 늙은 시점인 2부에서도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가다가 사망하였지만 일순전 부인 6부까지 자신이 설립한 스피드웨건 재단이 주인공 일행에게 도움을 준 점 또한 호감도 상승에 한몫을 했으며 한국에서도 비하 단어인 설명충을 대신할 밈으로 떡상하면서 조조 밈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밈인 To Be Continue는 조조의 엔딩 크레딧인데요. 보통 애니메이션들이 본편이 끝나고 엔딩이 나오는 반면 조조 1, 2부의 엔딩곡은 그룹 예스의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초반부 인트로가 긴 편이라 본편과 엔딩 사이에 해당 엔딩곡이 나오는 연출을 사용해 절묘한 부분에서 끊어서 다음 화를 궁금하게 하는 엔딩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도 했고 엔딩곡 즉 끝났다 라는 의미에서 온갖 사건 사고에다가 가져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더욱더 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엔딩곡은 바뀌었지만 To Be Continue 자체는 다음 부들에서도 유지가 되었으며 6부의 마지막 화는 다시 해당 곡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니게롱다요는 도망치는 거지롱 이라는 대사로 당연히 적들이 주인공한테 참교육당해서 도망치는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해당 대사는 2부 주인공 조셉이 사용하는 그것도 최종화에서 최종 보스랑 싸울 때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인공이 적을 피해 빤스런 치는 장면으로 비춰져서 꼴불견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작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떡밥을 뿌려놨는데요. 대표적으로 와무우와의 1차전에서 겉으로는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머지 일행으로부터 와무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죠. 즉 도망치면서 작전을 짜고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 조셉이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같은 타입의 스탠드는 조조 3부 최종화에서 나오는 설정으로 바로 최종 보스 디오와 주인공 조타로의 싸움에서 조타로가 갑자기 너와 나의 스탠드는 같은 타입의 스탠드이다 라는 언급으로 스타플래티나가 디오의 더 월드의 시간정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주인공 보정이 들어간 전개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연재 당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기본 스탯이 좋더라도 주인공이 능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뭔가 능력이 있긴 할 거다 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종종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로 스탠드의 첫 도입이 된 부위지만 그에 반해 조조의 특성상 설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장면이 빈약해 작가가 뭔가 설정을 도입해야겠다 싶어서 같은 타입의 스탠드면 능력이 비슷하다라는 설정을 만든 흔적이라는 점. 실제로 이는 비슷한 지능을 가진 스탠드 유저이면 비슷한 스탠드를 발현한다 라는 설정으로 굳혀졌죠. 마지막으로 시간 관련 능력 자체가 이와 비빌만한 다른 능력이나 아예 같은 시간 능력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처럼 리뷰를 하거나 조조를 원작부터 챙겨본 헤비 독자들이나 고려할 사항이고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이런 사항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스타플래티나는 아무 스탠드나 능력을 카피할 수 있다 밈으로 번지면서 이런 짤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저자는 노잼임 그것도 하추핑 보는 게 더 재밌을 듯. キラークイーンはすでにドアノブに触っている 이런 식의 밈입니다. 먼저 이 밈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대부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조조 밈을 볼 텐데 결국 터치나 클릭을 해야 하고 만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행위에서도 바로 해당 밈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바로 밈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빠르다는 뜻도 되기에 해당 밈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독자들도 생겼는데요. 제가 이걸 삭제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기에는 애매하고 비록 구독자 1만 명의 학고 유튜버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저희 한 게시글당 한 개만 해당 밈이 있게 하는 거 어떤가요? 즉, 딴 사람들이 게시글에다가 이미 해당 밈을 달았으면 다른 유저들은 잠시 참고 다음 게시글을 노리는 것이죠. 뭐 제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이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킹크림스는 조조 5부의 보스 디아블로의 스탠드이며
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식의 밈으로 특정 부분을 안 보여주고 킹크림슨의 시간 삭제로 삭제한다 같은 식의 밈으로 사용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제작할 제일 난해한 스탠드 킹크림슨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조조치고도 설정 오류 및 변경이 잦은 스탠드인지라 아무튼 가능함 이라는 밈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밈은 무려 실제 모티브인 킹크림슨의 멤버 로버트 프립이 게시한 글인데요. 실제 모티브인 밴드의 멤버가 해당 밈을 올렸기에 더욱더 파급력이 컸습니다. 두 번째로 킹크림슨은 머리보다는 복부를 공격해 뚫어버리는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도넛 생성기라는 조조 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킹크림슨뿐만이 아닌 다른 적들도 대부분 복부를 가격하는데, 제가 생각해본 결과 무언가 대사나 행동을 한 후에 사망이 가능해서 스토리를 짜는 데 유리해지죠. 3부의 카큐이는 시계를 부셔서 디오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죽었고, 5부의 부차라티는 조르노 덕에 좀비 상태로 남아 살 수 있었죠. 반대로 돌가면의 흡혈귀인지라 이런 머리 공격에도 식사하지 않는 디오는 계속 머리만 쥐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런 이유랑 별개로 캐릭터들의 죽음을 도넛으로 비교한 것 때문에 밈이 된 것으로 보이며, 조조 캐릭터들의 스타일이 개성이 넘치는지라 체리 도넛, 블루베리 도넛 등 맛으로 구분하는 밈들이 있기도 합니다. 조타로는 조조 3부의 주인공으로 여러 행위를 보면 양아치인 것 같은데 의외로 학교는 꾸준히 나가는 데다가 4부 시점에서는 해양생물학자 박사 학위까지 땄는데요. 여기서 생긴 밈이 조타로 돌고래 성애자 밈입니다. 먼저 3부에서 캡틴 테닐로 위장한 빌런 같은 경우는 조타로가 담배를 피자 그걸 제지하는 빌런치고는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타로도 자기 성격치고는 군말 없이 담배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캡틴 테닐이 조타로의 스승이다 라는 밈이 생겼으며, 후에 4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양생물학자로 등장하면서 금색 돌고래 배지를 차고 다니거나, 6부에서는 자신의 딸인 조린이 메이진 헤븐을 피해 돌고래를 타고 도망치는데, 이 돌고래가 조타로의 숨겨진 자식이나 동료라면서 왜곡하는 밈도 생겼습니다. 조조 7부의 애니화가 정말로 머나먼 길이었다 라는 점에서 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저런 역경이 있기도 했고, 7부가 3부 못지않은 인기 파트인데 반해 당시에는 조조 TVA가 1, 2부만 계획되었기에 3부가 되냐 마냐 4부가 되냐 마냐 이런 식으로 각부마다 텀이 있어왔고, 결국 14년이 지나서야 조조 7부가 애니화가 되었으니 정말로 머나먼 길이었죠. 네, 지금까지 조조 속 밈들을 한 번 더 알아봤는데요. 사실 밈이라는 것이 단순히 웃기다 라는 이유가 커서 제가 대본을 짤만한 밈으로 한정해서 다룬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안 나와서 아쉬웠던 밈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